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브리핑은 한 주 쉬어갈게요. 부산 아파트값. 아이고 시어마요.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댁에 자주 갔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자주 갔었습니다. 문득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처마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손으로 이렇게 또록또록 떨어지는 빗방울을 손으로 받아내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일가의 이야기를 한 가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기반은 할아버지 때 기반은 양산에 있었습니다. 양산에 있다가 경남의 모초로 나중에 옮겨갔습니다. 그 양산이 지금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가만히 눌러 앉아서 그곳에 살게만 했었어도 벼락부자가 됐을 텐데요. 경남으로 터전을 옮기고 살다가 저희 아버지 때 큰 결단을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냐? 부산으로 가려고 했었대요. 지금은 어디 매립되면서 큰 도시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어요. 얘기 들었는데 까먹어버려가지고 아무튼 이곳으로 터전을 옮기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요. 이런 곳이었대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김매기를 하러 갔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여명이 밝아오고 새벽부터 나가서 김매기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될 정도로 아주 넓은 땅값 많이 안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닷물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꽃게가 막 다니고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이 대가족의 대이주, 그때 대가족이었으니까 대이주를 하려고 했다가 아이고 그것은 농사 뭐 짓겠노 하면서 옮기지 않았대요. 일가 친척이 이쪽으로 오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갔었더라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이 땅이 한정없이 넓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아이고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1922년생,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1922년생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시어마요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예, 입에 달고 사셨어요. 부산 아파트값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이고 시어마요 이 소리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남 지방 분위기 좋지 않다는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인구 이야기. 금리 집값 오르던 시기에 금리 오르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했지만 상관이 있었잖아요. 인구 또한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구 추계인데요. 부산 젊은이들 다 떠나가죠. 연간 1% 정도씩 부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계층이 2030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가 남아있지 않아서 오죽하면 노인과 바다라고 하겠습니까? 노인과 바다. 2050년이 되면 인구 감소 속도는 더 가팔라집니다. 부산 인구가 2050년이 되면 251만 명 정도 된대요. 대구 한창 잘 나갔을 때 250만이었거든요. 인천의 인구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인천도 늘다가 줄어서 280만. 부산하고 인천은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변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인천이 부산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낫더라. 이 가족의 대이동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은 오는 것인가? 지나가 버린 것인가? 하는 총재님이 제주 포럼에서 말씀하신 내용, 돈이 없는 노인이 많다라는 부분들, 노후 빈곤과 관련되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출산율, 그렇다면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0.84를 지나서 0.78로 떨어지고 올해의 출생아 수도 만만치 않게 적더라고요. 현 인구를 유지하려면 2.01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까지 끌어올린다? 뭐 양육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온갖 것을 다 내놓지만 중간중간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실질적인 수혜를, 그 출산한 사람들이 수혜를 누리기에는 쉽지 않더라. 그 풀린 돈의 규모에 비하면 돈 때문에 애 낳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상황들이 중국 시장 단물에 취해 있다가 실기했다라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세계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더 커지니까 우리 기업들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저임금의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들한테 또 밀리는 그런 분야들도 생겨나겠죠.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하다.
뭐 변화를 꾀하고자 해도 그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 기준금리 연내 인하 기대하지 말라. 이 부분이 아마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부분일 텐데요. 당분간 금리 인하 내린다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다. 금리 안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도 뉴스에서는 이미 금리를 내린 것처럼 이제 정점 찍었고 내려가려면 남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하는 총재님의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어려운 그 이유 두 가지는 가계부채 그리고 물가. 떨어졌던 물가는 다시 오를 우려가 남아있고 가계부채는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짝 1월달 2월달 반짝 줄었어요.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특례, 그놈의 특례가 뭔지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순차적으로 더 조정을 하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경착륙은 안 된다. 경착륙은 안 된다. 지금 전세 문제부터 해서 경착륙을 아파트 가격이 30% 떨어져 버리니까 전세 가격도 30%가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니까 경착륙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돈을 풀어 제끼면 다시 버블은 커질 것이고 누군가는 또 뒤에 누군가는 덮어 써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덮어 써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꼭 못 올리더라도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또 뭐 나오더라.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 LTV, DTI 이런 것들 규제해가지고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시장 상황이 갖추어지기는 힘들다. 시장이 너무 지루하다. 매도 물량 일주일 전과 큰 차이 없고요. 전세 물량은 일주일 전 대비 소폭 감소, 월세 물량도 일주일 전 대비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도 일주일 전 대비 아주 소폭 감소하면서 감소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균형점을 맞춰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많다. 한 4,000건 정도. 지금 있는 매물수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사라져야 된다.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급등이나 이런 것들 아닌 것 같다. 분양권 매당 물량은 일주일 전 대비 6건 정도, 6건 늘어났습니다. 6건. 시장이 분양권 시장도 정체되어 있고요. 급등, 특례가 풀리고 뭐가 풀리고 급등한다고 했지만 급등의 냄새도 안 납니다. 급등의 냄새도 안 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연비 좋은 오토바이 이런 거 보면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달릴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냄새만 솔솔 풍기고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거래량 96건이었고요. 2200건 정도의 거래량 수준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록색으로 색깔 표시해놨는데요. 지난달 같은 날짜, 남은 날수 기준 같은 날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전주 대비 거래량이 좀 줄어들죠. 네, 거래량 시뮬레이션 주간 525건 기준으로 보는데 거래량도 주간 한 500건을 살짝 넘어가고 월간 기준으로는 한 2200건 정도 되는 상태로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폭등, 요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다. 부산 기준으로는 1일 거래량이 한 180건, 이틀치 거래량 아니에요. 1일 기준으로 한 180건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은 이런 폭등세가 연출되겠죠. 근데 거래량 매일 살펴보지만 100건을 넘어서기 힘든 거래량이거든요. 80건대, 90건대의 거래량이 나와요. 이 거래량이 2배가 된다면 그건 매수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거래량이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싼 아파트들 여전히 거래되고 있고 대형 평형들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28% 정도 빠지는 모습. 레미안 장전 30% 계속 레미안 장전 거래 가액 계속 나오고요. 많이 변화 없는 것은 표시 안 할게요. 대략 한 30% 정도 하락하는 것만 표시해 두겠습니다. 거제 센트럴 자이 고층 기준으로 30% 정도 빠진 거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띄엄띄엄 많이 나옵니다. 아주 또 비싼 아파트는 또 거래가 또 많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평에 5억 아래쪽 그쪽 가면은 가격 거의 한 30% 정도씩 빠지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해운대자이 니와이카노, 니와 반토막이고 12억 3천까지 갔던 것이 6억 900. 요거 써둘까요? 숫자 써둘까요? 50. 한 개 써둘게요. 거제 2차 현대홈타운 30% 정도 빠졌고요. 25%, 포레나 동네 30%, 이거 많이 빠질 때 한 40%까지도 빠지기도 했었죠.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30%, 벽산 아스타 대형 평형 30%,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니도 와이카노, 니도 반토막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높았던 것도 사연이 있고, 직거래, 거래 해제 이런 사연들이 다 있고, 아주 낮은 가격들도 사연이 있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제외하고 보면 되는데, 오를 때는 이거 다 직거래 높은 물건이건 뭐 해제가 되었건 그 높았던 가격만 기억하거든요. 다 무시하고 숫자로만, 우리는 숫자 노름만 해도 충분히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가격이 30%, 25%, 20%. 좀 띄엄띄엄 많이 빠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고, 요 숫자 30까지는 안 돼. 30 조금 덜 되네요. 쌍용 아파트 30%, 4억 2천.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2천. 안전자리에서 2억씩 녹아내렸던 건 너무나 당연하다. 뭐 나 5주택자인데 부도급수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투자해보니까 무조건 우상향이더라. 최소한 10억은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번 하락장세에서 최소한 10억은 두드려 맞았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샀는 가격보다는 비싸다. 그 처분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금 문제들 때문에 꼬여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저층 40% 빠지는 것도 보이곤 합니다. 7까지 갔던 게 7.1억짜리가 4.1억. 저는 내가 7.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몇 개월 사이에 집값이 4.1억으로 떨어졌다.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지 싶은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진행형이고,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랐었죠. 아이고, 시어마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네, 여기 30%씩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들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일부 반등은 있습니다. 일부 반등 있는 거 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냐고요. 그 이후에 한 그 6개월, 5개월, 6개월에 이르는 아주 지리한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명지 두산이브 포세이돈 40%. 네, 3억 이상 거래량 요 정도 짚어봤고요. 원당 거래대금도 특례빨이 닿을수록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9억 밑으로는 웬만하면 뭐 마음만 먹으면 대출 막 60%, 70% 땡겨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과거에 막 9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6억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이죠. 9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거의 30% 떨어져서 한 6억대로 내려와 있으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이죠.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많이 거슬러 가면은 요때도 이랬거든요. 더 낮은 가격들로 막 5억, 4억 이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이 더 한참의 이전의 것은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보니까 엄청 많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겠더라. 자, 요 작은 언덕 하나 이러고 그냥 나중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반등하고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점점 더 작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이렇게 큰 이 시계열상의 흐름상에서 그때는 그냥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정치권에서 규제를 뭐 좀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금 시장에 변동이 있었을 뿐이야라고 기억하고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심심한 2023년이었다. 뭐 배터리 주가 10배가 올랐니? 이렇게 뭐 포모 뭐 증후군 뭐 이런 거 막 얘기 나오잖아요. 배터리 주가 10배가 올랐니? 뭐 5배가 올랐니 이야기 나오는데 부동산은 10% 올랐니 10% 올랐니 뭐니 막 이런 이야기 어제 제목으로 요걸 붙여봤었잖아요. 아무튼 아주 심심한 장이다. 분양권 5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전세 거래 지난달과 견적봤을 때 거래량 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전세 가격도 평균 집값 빠지는 것 마냥 같이 빠지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아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아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나라에서 구제 다 못 해줍니다.
집값이 5억인데 대출을 5억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거 다 구제 못해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1,800까지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뒤에 뭐 따로 언급드릴 내용이 없을 정도로 시장은 밋밋하게 흘러갑니다. 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편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